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로드 투 킹덤 시즌2의 1화 리뷰인데요. 어제 올린 프리뷰 영상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를 미리 했거든요. 방송을 보면서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이번엔 개인 랭킹하고 팀 랭킹을 따로 하나봐. 약간 스우파 시스템 생각이 나네. 팀전인데 리더나 그런 에이스의 개인 대결도 있는 형식. 예상 순위에서 유나이트가 꼴찌를 했어요. 뭐 예상 순위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훈이 되게 밝아졌네. 템페스트 소속사인 위에와도 트레이닝에 많이 신경을 써서. 얘가 루였나? 프로듀스 시즌2에 나왔었죠. 건우가 리더야? 건우가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멤버거든요. 여기는 두 개의 팀이 합쳐서 출연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이 저스트 B라는 팀과 ATBO 팀이 합쳤는데, 예를 들어 저스트 B는 좀 애매할 수 있어도 그냥 ATBO는 혼자서 나와도 뭐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IST 엔터, 그러니까 카카오 소속이니까.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소속사의 두 팀이 연합팀으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러면 좀 반칙 아닌가? 다른 팀들도 두 팀씩 합쳐서 하면 더 장점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MC는 태민이에요. 샤이니. 태민이 MC 처음 하는 거였나? 팀 랭킹과 에이스 랭킹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집계를 한다고 하고요.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라운드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4번의 라운드를 하고 파이널에는 5팀만 참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2팀 탈락. 그리고 그때 팀 랭킹 1위랑 에이스 랭킹 1위 팀은 자동 참가를 하고 이제 나머지 팀들 중에서 하위 2팀이 탈락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참가하는 팀들의 예상 순위에서는 연합팀인 더크루원이 1위였어요. 이거는 예상 외인데.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3팀까지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위가 크래비티부터 그 다음에 워너스, 템페스트, 더크루원, 에이턴, 유나이트, 더 뉴6 순서예요. 이게 원픽이 아니라 3픽이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대략적인 현재 팬덤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 더 뉴6가 진짜 팬이 없나 보네요. 꼴찌를 할 정도구나. 이게 팀 대결을 해서 거기서 개인 투표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개인 대결도 따로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스트릿 맨파이터, 스우파 요 같은 시스템을 넣은 것 같아요. 이게 프로듀스 101의 시리즈에서 그 중국판 창조형에서는 이렇게 에이스 멤버로 1대1 대결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반가워 설렘 시즌 1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워너스에서는 멤버 환웅이 나옵니다. 뭐 워너스에서는 이제 춤과 노래를 다 하는 환웅이 나와야겠죠. 기본 포지션은 메인 댄서고 뭐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멤버니까요. 퍼포먼스를 할 때. 이게 개인 배틀에서는 아마도 메인 댄서 포지션 멤버들이 나와서 춤 위주로 무대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노래를 딱 선택해서 잘해버리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한국풍 컨셉의 장인으로 유명한 워너스인데 오늘 환웅은 미국풍 컨셉을 했네요. 방송의 첫 무대를 이 환웅이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팀으로 활동하는 멤버들이 솔로 무대를 할 때 아무리 무대 경험이 많아도 그때는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거든요. 거기에 서바이벌 방송에서 댄서들도 없이 지금 혼자 하게 되잖아요. 일단 무대 설명을 하자면 조커 카드를 배경으로 두고 환웅도 그 조커의 캐릭터를 표현을 했어요. 그 호아킨 피닉스 님이 표현한 조커의 그 시그니처 계단을 소품으로 두고 전체적으로 2가지 장르의 음악을 믹스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씬에서는 계단을 내려오는 조커의 그런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그런 시그니처 감정을 표현하는 막 경쾌한 음악에 냉소를 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두 번째 씬에서는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어둠을 표현하는 음악이 나왔거든요. 특히 그 두 번째 씬에서는 댄스의 박자가 어려워서 고난이도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 이 환웅이 표정을 통한 표현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런 약간 그 맛이 간 표정이 어울리는 멤버예요. 저렇게 좀 약간 기괴하고 이렇게 하는 표현. 그런 느낌이 원래 이목구비에 좀 어울리거든요.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컨셉을 들고 나와서 충분한 춤 실력이 받침이 되었다. 첫 무대니까 이 무대가 기준이 될 텐데 그래도 아마 상위권 무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에이턴에서는 명호가 나와요. 여기서 뭐 간단하긴 하죠. 명호가 메인 댄스의 메인 보컬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다들 무대 준비를 많이 했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엠넷이 방송 화제성을 위해서 무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와, 저 청소 어떻게 하나? 명은 처음에 이게 눈에 안데르라고 등장해서 닌자 같은 캐릭터를 했거든요. 저 안데르도 아픔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품으로 빨간 소파를 하나 두고 명호가 올블랙 컬러 패션을 해서 그런 블랙과 레드의 색감의 대비가 강렬했고요. 음악도 비트 음악이 나오고 이제 명호가 코어에 집중된 좀 춤을 추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감각에 집중된 연출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좋았고 좀 선명한 컨셉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패션, 음악, 소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용한 안무가 모두 하나의 표현이 집중이 돼서 실제 안무의 기술도 좋았지만 그 퍼포먼스의 표현력이 좀 풍부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돌 팀에서 메인 댄서들도 이제는 춤의 기술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걸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뭐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크루원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네. 저스티비의 임지민이 나오네요. 더 팬이라는 방송에 나왔었던 멤버예요. 여기도 댄서예요. 다들 소품이 춤을 잘 춰. 힘이 좋은데 힘만으로 추질 않고 라인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좀 모래시계가 뭐야? 여기는 뭔가 커다란 꽃에서 태어난 것 같은 연출을 했거든요. 보라색 연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임지민이 상체를 좀 풀어헤치고 나와서 발레를 기반으로 한 파워 무브를 보여줬어요. 댄스에 맞는 다크한 느낌이 드는 영화음악 같은 사운드가 배치가 되었고요. 다들 잘하긴 하는데 모두들 화려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니까 어쨌든 임팩트는 좀 다 비슷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모래시계의 연출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템페스트에서도 메인 댄서인 한빈이 나와요. 이건 또 뭐야?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 마네킹이 뭔데? 왜 눈을 가려? 저게 눈을 가릴 일은 아니잖아. 한빈은 몸통은 풀로 덮인 흰색 마네킹을 두고 뭔가 본인은 서양의 귀족 검사 같은 패션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큰 흰 천으로 몸을 감싸고 마네킹과 한 몸인 것처럼 좀 춤을 추다가 두 번째 씬에서 음악이 강하게 바뀌면서 혼자 나와서 약간 발레 응용 동작을 포함한 댄스를 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네킹에 키스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난해해요. 일단 춤을 추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인데 저 마네킹은 뭔가 자신 안에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마네킹 형태도 막 복잡하니까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퍼포먼스였어요. 사실 다들 이제 춤 실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은 걸 아니까 이런 연출과 표현력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팬들이 기대를 하니까 그런 무대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춤이 가려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뉴식스에선 준혁이 나오나 봐요. 준혁이는 노래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컬을 하면 돋보인다고 제가 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주 노래. 이게 편집이 어느 정도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혁이는 원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보컬의 밸런스가 좀 잘 맞춰져 있는 편이거든요. 보컬은 디자인과 발성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특히 아이돌 보컬은 격렬한 춤과 함께 또 라이브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악 발성을 쓰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보컬은 또 음원 녹음에서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브로 쭉 부르는 발성보다는 그렇게 짧게 이쁜 표현을 내는데 또 집중이 되거든요. 연습 자체가. 근데 좋은 발성을 가지면 물론 아름다운 음색을 내기 쉬워지고요. 좋지 않은 발성을 가지면 이쁜 음색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뇌에서 듣기 싫어하는 울림을 만들 위험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고 녹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아이돌 보컬은 어쩔 수 없이 발성이 뭐 이렇게 완전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발성도 받침이 되면서 보컬 디자인이 잘 된 멤버들이 이제 아이돌 보컬 중에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준혁이도 그 밸런스가 좋은 상태예요. 이 아이돌 보컬에 맞게 보컬 디자인의 중시가 되어 있는 보컬인데요. 자신이 가진 보컬 디자인을 받침할 수는 있는 그런 발성을 갖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돌 보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냥 일반 보컬 트레이너가 봤을 때는 근데 발성이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춤을 병행해야 하는 아이돌 보컬의 상황에서는 저 정도 발성과 보컬 디자인은 굉장히 뛰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연말부터 지금 현재 K-팝 엔터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아이돌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때 이건 더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겠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보컬을 했고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환웅의 무대랑 이 준혁이의 무대가 이 1화 방송의 홍보 쇼폼으로는 온라인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예상적으로. 근데 또 보컬이 너무 짧았는데 중간에 댄스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댄스도 너무 짧아서 약간 전체적인 무대에는 도움이 안 되는 댄스들이 들어가 있고, 차라리 노래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도저도 약간 아니게 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보컬에서 임팩트가 있지만 그 임팩트를 더 남기는 게 좋지 않았나, 보컬에 집중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음악 서바이벌 방송은 방송 영상을 보고 보컬을 판단하기 굉장히 난해해졌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 음악 보정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있거든요. AI까지 참전을 하니까. 특히 이렇게 보컬 디자인이 중시된 아이돌 보컬이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컬 보정으로 울림을 크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음정을 수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니까 울림을 작게 하고 딱 고음을 지르는 보컬들은, 그러니까 아이돌 보컬 이런 보컬이 많은데, 그냥 보정으로 음정을 좀 수정하고 음의 지속성과 선명성만 이제 보정을 하면 저렇게 깔끔한 고음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현장에서는 저것보다 울림이 좀 들쭉날쭉하고 안정성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의 보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무대를 보면서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방송에 나온 무대를 봐서는 충분히 임팩트가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더 뉴식스가 이 방송에서 시작은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투표를 꼴등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으니까 부담이 적겠죠. 유나이트에선 데이가 나오네. 그럼 여기는 랩을 한다는 소리네. 랩을 할진 예상을 못했는데. 데이는 고등 래퍼에 나왔던 이력이 있죠. 랩을 굉장히 잘해요. 쇼미더머니에 나갔어도 1차전은 쉽게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쇼미더머니 말고 그 래퍼들의 뭔가 생존 서바이벌 방송으로 그런 식으로 새로 한다는 것 같아요. 앞에서 준혁이가 혼자 노래를 해서 임팩트를 딱 남겼는데, 만약에 데이가 여기서 또 춤을 췄으면 애매했을 텐데 랩을 하면서 비슷한 임팩트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가사를 본인이 쓴 것 같은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데이는 다 춤을 출 줄 알고 혼자 랩을 해서 변칙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준혁이가 노래를 해서 오히려 좀 반감이 됐던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비티에선 형준이 나와요. 여기도 메인 댄서예요. 야, 칼 안 놓치고 잘하네. 서양의 검투사 패션을 하고 칼날이 반으로 부러진 검을 들고 굉장히 그런 웅장한 음악 속의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다들 퍼포먼스가 굉장히 짧거든요. 이게 방송 편집 영향인지 풀 버전을 체크해 봐야겠지만, 편집점을 이렇게 보면서 방송을 보면 뭐 거의 전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애초에 짧은 것 같거든요, 무대가.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멤버들은 좀 더 컨셉이 강하거나 안무를 이렇게 두 개의 씬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형준이는 그냥 하나의 씬에서 큰 포인트 동작 없이 비슷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밋밋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순서도 악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하니까 지금 앞에 계속 춤만 추는 무대가 나와서 지겨워질 때 준혁이의 보컬과 데이의 랩이 나와서 분위기 전환이 되었는데, 다시 형준이가 또 이전과 같은 패턴을 하니까 감흥은 제일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팀당 5표, 5명의 멤버가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원어스가 5명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서로 이제 자기 팀 외에 다른 팀을 평가를 해서 순위가 나온다고 하고요. 에이스 대결에서 꼴등을 한 팀은 오늘 팀 대결에 참여를 못한다고 해요. 그냥 오늘 라운드에서 7위 바로 확정이라고 해요. 근데 시작하는 라운드인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나? 무대는 똑같이 하게 해줘야지 않나? 아예 탈락을 시키던가. 근데 어쨌든 요 지금 이번 1라운드 평가전은 이후 누적 점수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때 좀 규칙으로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퀸덤2에서 이달소였나? 어느 팀이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첫 무대를
거기서는 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자동 꼴등이 됐었는데 어느 팀이. 그래서 팬들이 2라운드부터 투표 화력을 더 냈거든요. 뭐 그런 거를 경험이 있으니까 의도를 하려는 걸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워너스의 환웅하고 더뉴식스의 준혁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더크로원의 임지민, 그리고 에이턴의 명호, 유나이트의 데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템페스트의 한빈이나 크래비티의 형준 중에서 꼴등이 되지 않을까. 근데 형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순서의 영향도 있었고. 잠깐만요. 지금 보면 워너스의 환웅과 더크루원의 임지민이 공동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턴의 명호가 3위, 더뉴식스의 천준혁이 4위, 유나이트의 데이가 5위, 템페스트의 한빈이 6위, 크래비티의 형준이 마지막 순위가 되었고요. 이거 지금 다음 팀배틀 투표 설명을 하니까 일단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이번 시즌에 개인 대결을 넣고 또 그것을 먼저 방송 처음에 첫 대결로 선택한 이유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투 킹덤이나 퀸덤 시즌 1에서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서도 보기 힘들었던 색다르고 스케일이 큰 무대를 처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이런 다양한 방송과 영상에서 아이돌들도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를 강조해서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의 신선함은 다 떨어졌거든요. 원래 로드 투 킹덤이 그게 무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퀸덤 2 때도 이미 그 효력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 로드 투 킹덤, 뭐 퀸덤, 피크타임처럼 팀 대결 서바이벌 방송은 화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서바이벌은 한 명에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고 보다가 좋아하는 멤버한테 그냥 입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기도 쉽고요. 근데 이렇게 팀으로 대결하는 방송은 팀 전체를 계속 봐야 되니까, 팀 전체가 하나씩 따로따로 계속 무대를 하니까 그렇게 입덕의 장벽이 생기고요. 그 중에서 뭐 한 명을 좋아하게 되어도 팀 전체의 경쟁에 따라서 탈락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개인 멤버의 분량이 방송에서 되게 적으니까 집중을 하기 어렵죠, 방송에. 그래서 주로 원래 그냥 그 팀의 기존 팬들이 보게 되는 구조예요. 거기에 아이돌 관련 방송은 시청률이 낮아져도 이후에 개인 직캠 등을 통해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해외 팬들을 통해서 화제성과 수익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 배틀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로드 투 킹덤을 원래 스타일대로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포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참가하는 팀들의 팬들만 보게 되는데 타깃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획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시청률 확보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인 대결을 넣어서 팀 대결 서바이벌인 이 로드 투 킹덤의 좀 한계를 조금 상쇄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제목을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달아서 원래 로드 투 킹덤이 팀 대결이지만 개인 대결을 더 우선하는 이유를 제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팀 대결로는 시청률, 뭐 화제성, 영상 조회수도 좀 적으니까 이제 로드 투 킹덤이지만 개인 대결에 더 집중하겠다는 건데, 근데 무대가 너무 짧아요. 풀 버전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너무 그냥 휙휙 해버리고 지나가는 느낌? 어쨌든 이제 팀 대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미 1시간 가까이 떠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해서 1부 영상을 마치고 팀 대결부터는 또 2부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